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보시다 보면 곳곳에 이제 힌트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의 이제 힌트가 나올 거고, 프레임에 관련해서 찰리 브라운이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게 더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영상 초반부는 간편한 그냥 간단한 현상적인 뉴스들, 이런 건 이제 현상적인 얘기죠. 사실 본질이 아니라. 클레이가 카이아 티커 변경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10월 31일 클레이 티커는 모든 주요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카이아로 리브랭 됩니다라고 이거 카이아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갑자기 뭐 폭등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나 카카오의 지금 현재 움직임에 관련해선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최근에 제가 현금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집중 매집하는 거는 사실 이거예요. 요즘에 제가 여태까지 막 예전에는 그 도지 막 이런 거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고, 요즘에는 좀 이런 거를 그 시총작은 알트코인 중에는 아마 제가 좀 약간 집중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자, 그 얘기 이제,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 중요성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인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그 말씀드릴, 어떤 사람들은 뭐 카카오 망할 거다, 뭐 김범수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클레이튼도 뭐 이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직진하시면 돼요. 자, 이 얘기 이제 나란드라 모디 총리, 그러니까 인도, 저는 이제 인도를 실제로 여기 미디어 몇 개 보고 제가 뭐 여기 교수님들이 나와서 인도에 관련해서 막 이렇게 뭐라고 떠드시는데, 저는 직접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하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를 고용했던 분은 거기서 되게 오랫동안 고위직 자리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거기 있으면서 들은 얘기나 만났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디어만 보고 다 판단하지 마시고 눈과 귀를 깨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공중파 미디어에서 뭐 전문가 행세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인가 항상 이제 말을 이게 흐름을 보면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실질적인 거,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는 브릭스, 요즘에 이제 브릭스 회의가 있죠.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브릭스 지도자들과 함께 이 정상회담은 새로운 브릭스 회원국을 환영했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 포럼은 우리 지구를 더 좋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이 언급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이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구의 안전을 위해서 갑자기 브릭스가 이 얘기를 막 떠드는데, 과거에는 미국을 필두로 한 G7이 미국, 뭐 프랑스, 독일 주로 이제 이런 데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지난 수십 년간은. 근데 이제 축이 바뀌는 겁니다. 달러의 위상도 이제 바뀔 거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뒤로 쑥 빠지는 형국이 올 거고, 이들이 아마 앞장을 설 겁니다. 제가 보는 시야에선 일단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헤즈볼라 뭐 하마스 막 해가지고 막 그죠? 지금 막 전쟁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 이때 브릭스에 이거 보면은 되게 웃긴데, 저도 이거 진짜 생각지도 못한 거거든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란이 브릭스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와중에 브릭스에서 이란을 받아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만약에 더 전면적으로 붙으면 어떻게 될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확산되면은. 근데 확산이 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 이게 있잖아요. 푸틴과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이분한테는 중요한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왜냐면 11월 5일 날이잖아요. 그죠? 지금서부터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를 관계성을, 커넥션을 더 굵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 누구한테 유일하게 전세가 흘러갈까요? 여론몰이가 흘러갈까요?
여기서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죠. 어쨌건 이란은 무슬림 국가인데 이제 브릭스에 이제 들어갔고, 자 거기다가 13개국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 정식 회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건 회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이제 재미난 국가가 있습니다. 알제리아, 뭐 벨라루스, 볼리비아, 쿠바. 자, 여기까지 이제 잔잔바리.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아세안 플러스 3 중에 이제 한 개국인, 자, 잠재성이 있는 인도네시아가 여기 있어요. 아시겠지만 여기 CTC가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기 카자흐스탄 있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여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브릭스 회원국 중에 원래 5개 정식 회원국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중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근데 나이지리아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의미가 엄청 깊은 거예요. 브릭스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그리고 태국, 터키,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아마 지금 현재 필리핀은 빠져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향후에 이제 지켜보시고, 어쨌건 브릭스는 계속 확장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기로에 있고 그런 프레임이고, 탈달러화를 이들이 추진할 거고, 자, 5개국이 브릭스 정식 회원국 5개국이 중심이 돼서 이들도 또한 달러 결제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가 다 같이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코인 정보에 관련한 얘기인데, 자, 이게 이 뉴스가 10월 22일 날 미 연준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 커져.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날짜가 가까우면 금리 인하할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날짜만 신경 쓰시면 돼요. 11월 7일 날이 연준의 이제 금리 발표예요. 연준의 금리 발표인데 금리 인하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동결이란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이 연준 금리 발표 날이 11월 7일이에요. 자, 정확히 11월 7일인데 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이거를 아마 어저께 영상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더리움 현물을 50% 줄이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게 이것도 11월 7일이에요. 이것도 11월 7일입니다. 자,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과연 모를까요? 뒤에 뭐 아시겠지만 거대 금융 엘리트 세력이 있어요. 왜 11월 7일일까? 연준의 금리 발표 날이죠. G7이 아니라 G7은 GDP, GNP가 서서히 축소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미.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브릭스는 점점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됐다, 뭐 중국 망한다 그래도 벌써 이미 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건 뭐 4.5% 막 이래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곱하기 2배예요. 그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인도는 뭐 더할 얘기할 것도 없고, 연합뉴스에 나올 정도면 뭐 전 세계의 중요한 미디어인 뭐 CNBC, 블룸버그 이런 데는 이미 다 나왔을 거고, 브릭스 회의 중에 석 달 만에 또 만난 푸틴, 시진핑 세계 안정에 더욱 노력. 아까 전에 모디 총리가 이제 한마디 던졌었죠. 그리고 푸틴이 비슷한 얘기를 한마디 던졌었어요. 이거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계 사람들, 대중들한테 지금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급에 관련해서 반감을 갖거나 그런 분들도 이분법 논리로 그냥 전형적인 그냥 대중들의 이분법 논리로 이거를 분석하실 분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유화적인 발상이고, 제가 그랬죠. 설계자들은 효율성을 따진다. 생존을 위해서. 자, 이거대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인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걸 이제 프레임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0월 23일 날이에요. 정확히. 자,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냐,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냐, 에너지 인프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향후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기상이변이 가속화되는 시점이에요. 점점 아실 거예요. 지금도 이게 엄청 덥다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게 추워요. 난방도 더 빨리 떼야 되고, 제가 보니까 그렇거든요. 여름에는 더 더웠고. 중국, 유럽 제치고 러시아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 구상.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가 기존에는 천연가스를 유럽 쪽에 많이 수출을 했는데 그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국 쪽으로 선회를 한 거예요. 근데 에너지의 필요성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대두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에너지의 필요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기상이변의 가속화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내려가면 당연히 천연가스가 유로존 같은 경우 되게 많이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과연 유로존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GDP GNP는 과연 어떻게 될까? 수입 노선이 원활하지 않을 텐데 이 와중에 중국 가스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아니 미디어를 보고 유튜브에 나와서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 얘기를 보면 돈 풀어도 안 된다고 중국 망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국제에너지기구가 이 기사에 인용해서 23일 날 발표한 걸로 따지면 중국의 가스 소비가 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이 산업 부분에서는 발전, 주거, 상업, 운송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아니 인프라가 확장하고 있다는데 중국이 망한다고? 과연 어떤 게 진실일까요? 어떤 게 진실일까요? 자, 여기서 현재 대부분 유럽 국가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하고 대체 수입원을 찾았다. 여기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은 여전히 러시아에서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말에 만료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가스가 우크라이나를 걸쳐서 유로존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스관이 올해 말 만료된대요. 앞으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래서 축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존의 프레임은 러시아가 유로존과 거래를 하면서 여기서 유로화나 달러로 거래를 했겠죠. 근데 이건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고 이 양을 줄이고 중국하고 고용량을 늘리겠다. 여기서 과연 달러를 사용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초반서부터 이 얘기를 강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를 브릭스 확장, 브릭스 회원국이 늘어난다. 어쨌건 그러면 탈달러화의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하겠죠. 자, 이 와중에 겁나 이제 재미있는 게 또 하나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되게 교묘하게 딱 붙여서 내보내거든요. 이걸 연결을 해보면 이 시점에 체인링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이제 브릿징에서 다 연결시켜주는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코인이죠. 폴카닷도 그런 코인인데 체인링크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위프트하고 이미 파트너십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뉴스가 나왔어요. 파트너십 통해 전통금융 블록체인 연결 시스템 개발.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까지 보면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해. 근데 여기서 보면 시보스 2024 컨퍼런스가 어디서 열리냐면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이걸 또 베이징에서 발표를 해요. 여기 베이징이 어디예요? 베이징이 중국의 수도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브릭스 회의 중에 시보스 2024 컨퍼런스가 또 열렸는데 여기서 스위프트와 연계해서 체인링크가 결정적 얘기를 했다. 스위프트는 파트너십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거래의 초기 단계는 기존 스위프트를 통해 진행되고 이후 체인링크 기술이 정보를 체인으로 가져와 블록체인으로 거래로 변환한다. 그래서 스위프트 1.0이 아니라 스위프트 2.0의 변환에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비트와이즈가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해야 할 때 성장세 가팔라란 얘기 있는데 이것도 이제 뜯어보면은 동아시아 얘기가 나와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뭐 북미다, 뭐 G7이다 이러면 아시겠지만 자 북미다 이러면 서클사가 발행하는 USDC가 있어요. 월가의 금융 세력. 자, 이 USDT는 아시겠지만 동아시아 자본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 자본하고 깊숙하게 관련돼 있어요. 이 상위 5개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독일 등 G20보다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여기 써있죠. 상위 5개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게 USDT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여기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했듯이 되게 웃기죠.
되게 웃긴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USDT 발행사 테더는 지난해 블랙록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 예, 이걸로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자 하나 더 이제 오늘은 이제 브릭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브릭스 얘기를 강조를 하는 이유가 브릭스가 확장되고 이들이 8달러와 파일럿 테스트를 끝내고 빨리빨리 이제 가상자산, CBDC 뭐 이런 거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언급이 나오고 각종 코인들에 관련해서 막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야 코인 가격이 주가 되게 실용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선진국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도 왜냐면 선진국 미국은 정책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이는 만드는 게 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기축통화국인데 지금 만약에 8달러화가 어쩌느니 뭐 비트코인이 뭐 기축통화니 이렇게 하면 전 세계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극도로 패닉으로 될 거예요. 달러 가치는 폭락을 하고.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설계자들 입장에서는. 제 시선에는 일단 그렇고 브릭스 정상회담서 암호화폐 논의, 러시아 BTC 이용한 제재 우회 추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경제 5개국 연합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 암호화폐가 주요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거는 뭐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얘기는 사실 뭐 제가 2018년도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스위프트 2.0하고 이제 관련한 내용이 서서히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추측만 했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추측성 발언만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그냥 프레임을 만들고 빈 공간을. 근데 이 얘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스위프트 2.0에 관련해서 처음 얘기했던 사람은 베리 실버트입니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이 얘기를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이거를 알 수가 있었을까? 하여튼 이왕에 화살을 쏘셨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 한마디로 이 얘기죠. 요 그림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CBDC를 중국이, 러시아가, 인도가 그리고 브릭스가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을 할 거고 이 안에 비트코인, 뭐 각종 코인들이 넘나들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추측이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와중이고,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그림인데 어쨌건 이것도 현실화되고 있는 와중이에요. 아세안 플러스와 한중일 요거와 오페크 플러스 여기서 다 달러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이 중심이 되는 거고 이 망을 공식적으로 이제 연결해주는 핏줄 같은 거는 이제 XRP, 스위프트 2.0이 될 거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추가적인 사항인데 이란 아까 보셨죠? 브릭스가 이란이 브릭스의 회원국이 됐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우디는 브릭스의 회원국이에요. 그건 이미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란하고 사우디가 홍해에서 합동군사 훈련 예정, 미 중동 외교 실패에 접촉 확대라고 여기 나오죠. 아랍 국가들은 어떻게 칭하냐면 이란보다 더 큰 적이 이스라엘이라고 공식적으로 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지금 현재 대립관계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게 딱 갈라버린 거죠. 한마디로. 사우디, 오페크 플러스 에너지원이잖아요. 화석연료에. 아무리 청정에너지 막 이게 뭐 솔라에너지 뭐 바람에너지 막 이런 에너지가 아무리 진보한다고 그래도 당장 수년 안에는 최소한 5년 이내에는 화석연료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가 다 아마 인정을 하는 걸 겁니다. 머스크가 5년 안에 화석연료의 정점을 볼 거다. 화석연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면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 이 브릭스 국가들한테는 이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 거라는 생각을 하고 CNN은 수십 년 동안 이란과 지역적 영향력을 놓고 다투던 아랍 국가들은 이제 다시 이란과 교류하기로 결정했다. 수십 년 동안 분쟁으로 있었던 이란과 자 보면 이 아랍 국가들이 교류를 한대요. 그래서 어쨌건
G7 중심이 아니라 브리스 쪽으로 축의 이동이 완연하게 이제 확 변하는 거죠. 마지막에 자 이거 마지막 거 대망의 제발 그만 오세요. 이민자 천국이라더니 실업자와 단풍만 남은 이 나라. 10월 24일 날 여기 단풍만 남은 단풍의 대명사가 거기죠. 캐나다. 네, 캐나다. 근데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많아서 좋을 때가 있고 그 시절이 이제 끝난 거예요. 네, 그 시절이 이제 끝난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반이민 정책 불법 이민자 몰아내겠다고 하는 거를 여기다 투영해서 한번 보시면 이게 10월 24일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계속 프레임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트럼프가 이분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저는 이분이 100%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젠다랑 똑같죠. 미국이 하는 거, 캐나다가 추진하는 이민 정책, 독일이 추진하는 거, 프랑스가 움직이는 거, 반이민 정책 연합입니다. 아젠다입니다. 네. 그냥 트럼프가 지금 이분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국가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설계자가 개입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민정책, 반이민정책 쓰고 관세율 올리고 문호 닫아. 네. 효율성이 떨어진다. 네. 적자 생존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지령이 떨어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라가르드 총재는 뭐 우리보다는 이제 잘 알고 계시니까 이분은 이제 경고를 하는 거고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이 향후에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오게 될 거야라고. 그래서 사실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힌트는 이미 다 줬어요. 어느 정도 다 전달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선택하고 집중하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며 브릭스는 확장을 하고 있고 카이아는 31일부로 전 거래소에서 티커가 클레이튼에서 카이아로 변경하고 좀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 국한된 뭐 사람들이 김치코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김치코인이 아니라 하여튼 그래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